심장내과 전문의 낭만닥터 B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양파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양파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양파즙을 먹거나 양파청을 담가 드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양파에는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혈관 청소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양파를 평생 건강식으로 믿고 드셨던 한 할머니에게 생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양파가 좋다는 믿음 하나로 매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양파가 피떡으로 변해서 할머니를 쓰러뜨린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윤명숙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왔습니다. 평생을 식당 운영하며 30년 넘게 양파를 빼놓지 않고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검사를 해보니 다리 혈관을 ECM나 되는 거대한 피떡, 즉 혈전이 꽉 막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곧바로 원인을 찾기 위해 할머니의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양파 요리하실 때 뭐 넣어서 드세요? 할머니는 선생님, 맛도 내고 건강 생각해서 이것을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양파 드실 때 대부분 똑같이 넣고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할머니 몸속에서 피떡을 만들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 발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양파를 어떤 음식들과 같이 먹으면 혈액 속에 당독소라는 물질이 급증하고 그 수치가 평소에 5.7배까지 올라가며 단 하룻밤 만에 혈관에 피떡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에 조금씩 피떡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윤명숙 할머니의 경우 생활습관 딱 한 가지만 바꿔드려도 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했고 실제로 4가지 중 하나만 먼저 교정했는데도 2달도 안 되어 혈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제가 드리는 팁을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숨차던 증상도 호전되어서 나중에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양파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 4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는 여러분 부엌에서 매일 쓰고 계신 바로 그거라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영상 보시면서 저거 나도 하는데? 싶은 게 나오면 꼭 고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댓글 이벤트 하나 할게요. 평소에 양파를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댓글의 숫자 1번 난 양파 별로 안 먹는다 하시면 2번 남겨주세요. 몇 분이나 양파를 즐겨 드시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 꿀입니다. 양파와 함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4번째 음식은 바로 꿀이에요. 의외라고 생각하시나요? 양파 볶을 때 설탕 대신 꿀 넣으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저 역시 예전에는 설탕보단 꿀이 천연이라 몸에 낫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식에 설탕 대신 꿀을 쓰는 건 좋은 선택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32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썼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건데요. 윤명숙 할머니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혈관 건강을 챙긴다고 매일 아침 양파볶음을 하면서 설탕 대신 꿀을 듬뿍 넣어 드신 거죠. 무려 30년 동안 그렇게 드셨어요. 그러던 할머니께 3개월 전쯤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화장실을 5번 넘게 갈 정도로 설사가 심해진 거예요. 배가 자주 아프고 물처럼 변을 보셨는데 나이가 드니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참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설사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진단을 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시력이 0.4나 떨어진 겁니다. 신문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손주 얼굴도 잘 안 보일 정도로요. 1년에 시력이 0.4나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노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증상을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여쭤봤어요. 할머니, 양파 요리하실 때 뭐 넣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생각해서 설탕은 절대 안 쓰고 꿀만 써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설사와 시력 저하, 그리고 혈관 문제까지 이어진 원흉이 바로 양파와 꿀의 궁합이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자르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양파 썰 때 눈물이 나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한편 꿀에는 단맛뿐만 아니라 약간의 신맛 성분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꿀의 pH가 약산성이거든요. 이 매운맛 성분과 꿀의 산성이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로 바뀝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식초 같은 산성과 락스 같은 알칼리를 섞으면 독한 염소가스가 발생하죠. 둘 다 우리 생활에 쓰이는 물질이지만 같이 섞으면 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파의 매운 성분과 꿀의 산 성분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독성 물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장을 심하게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합니다. 윤 할머니가 몇 달간 고생하신 그 이유죠. 뿐만 아니라 이 독성 물질은 눈에도 해롭습니다. 눈의 신경과 망막을 손상시켜 시력이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심지어 우리 조상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의학 고서인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눈을 상하게 한다. 양파도 파의 일종이니 꿀과 같이 먹으면 눈에 해롭다는 것을 500년 전에도 이미 경고했던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2023년 한방안과학회 보고서에 양파와 꿀을 같이 장복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시력이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꽤 높은 비율이죠. 물론 양파와 꿀을 함께 먹는다고 모두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대안은 있습니다. 제가 윤할머니께 알려드린 해결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양파 요리할 때 꿀 대신 매실청을 쓰시면 됩니다. 양파를 볶거나 무칠 때 단맛 내려 설탕이나 꿀 넣으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매실청을 활용해보세요. 매실청은 새콤달콤한 천연 조미료인데 새콤한 맛이 오히려 소화를 도와주고 양파랑 만나도 아까 말씀드린 해로운 물질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해요. 윤 할머니도 그날부로 꿀을 끊고 집에 있는 매실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몇 달간 끊이지 않던 설사가 딱 멎은 겁니다. 배가 편안해지니 식사도 잘 되시고 얼굴에 생기도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달 후 안과 검진을 다시 받으러 가셨는데 떨어지기만 하던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흐릿하던 글씨가 좀 뚜렷해지고 손주 얼굴도 이전보다 잘 보인다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몸에 좋을 줄 알고 쓴 꿀이 도리어 독이었네요. 이제는 설탕도 꿀도 안 쓰고 매실청만 씁니다. 저도 그때 정말 다행이다. 늦지 않게 바로잡을 수 있어서 하고 안도했습니다. 할머님 눈 건강도 더 나빠지기 전에 회복되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이렇게 사위 양파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꿀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다음 3위 음식인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 매일 드시는 밑반찬에 들어가는 재료일 거예요. 특히 칼슘 많아서 뼈에 좋다고 일부러 많이 드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예상해보세요. 힌트는 바다에서 나오는 작은 생선인데요. 3위 멸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세 번째로 위험한 음식 궁합은 멸치와 양파의 조합이에요. 멸치가 왜?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멸치는 칼슘이 많아서 뼈 건강에 좋다고들 하죠. 특히 어르신들이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자주 드십니다. 저도 멸치볶음 좋아합니다. 짭짤하고 밑반찬으로 딱이죠. 멸치도 몸에 좋고 양파도 혈관에 좋으니 둘 다 챙겨 먹으면 금상첨화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멸치와 양파를 한 끼에 같이 먹는 습관,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윤명숙 할머니의 사례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아침마다 식탁에 멸치볶음 한 접시와 양파 장아찌 한 접시는 꼭 올리셨습니다. 칼슘 보충에 멸치만한 게 없지, 그리고 양파 장아찌로 혈관 청소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30년 동안 거의 매일 같은 조합으로 드신 거죠. 겉보기엔 참 건강한 식단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할머니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찌릿찌릿 쑤시고 아파오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졌어요. 처음엔 내가 허리를 삐끗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답니다. 그런데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더니 특히 소변 볼 때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겁니다. 소변 나올 때 콕콕 쥐어짜는 듯 아파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할머니가 저희 병원에 오셨고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모니터 화면을 보는 순간 아이고 하고 탄식을 했어요. 할머니 오른쪽 콩팥 안에 돌멩이 하나가 딱 박혀 있었거든요. 크기는 약 0.5cm, 작은 콩알만한 결석이 콩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단을 말씀드리자 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평생 신장 결석 같은 거 없이 건강했는데 왜 돌이 생겼냐고요. 저도 궁금해서 바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멸치볶음 자주 드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시길, 네 선생님. 뼈 튼튼해진다고 해서 매일 먹어요. 이어서 제가 다시 질문드렸죠. 혹시 그 멸치볶음 드실 때 같은 식사에 양파 요리도 같이 드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아이고, 나 매일 양파 장아찌랑 멸치를 같이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네. 바로 그겁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아주 많아요. 뼈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양파도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따로따로 먹으면 둘 다 약이 되죠. 하지만 같은 식사에 멸치랑 양파를 한꺼번에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는 양파 속에 있습니다. 양파에는 음식의 칼슘을 붙잡아버리는 떫은맛 성분이 들어있어요. 시금치 드실 때 혀가 떫고 까끌까끌한 느낌 아시죠? 시금치에 있는 옥살산 같은 성분 때문인데 양파에도 비슷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양파의 떫은 성분이 멸치의 칼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서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가루에 물을 부으면 굳어서 돌처럼 단단해지잖아요. 그와 비슷합니다. 양파의 떫은 성분과 멸치의 칼슘이 만나면 우리 콩팥 신장 속에서 굳어져 돌멩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콩팥에 돌이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돌덩이가 소변이 내려가는 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소변 볼 때 끔찍하게 아픈 겁니다. 심하면 콩팥이 붓고 염증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신장결석이 한번 생기면 정말 고생입니다. 돌이 요로를 따라 움직일 때 겪는 통증은 흔히 출산의 고통에 버금간다고 할 정도예요. 이게 단순히 제 환자 한 명의 일이 아니고 실제 연구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2024년 대한비뇨기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양파나 시금치처럼 떫은 맛 옥살산이 많은 음식과 칼슘 많은 음식을 자주 같이 먹으면 신장결석 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3.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경로당에 어르신 10분이 계시면 그중 3분은 이런 식습관 때문에 돌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죠.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침상에 멸치볶음, 그리고 양파절임이나 양파김치 같이 동시에 올려놓고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겉으론 멸치로 칼슘 보충, 양파로 혈관 청소, 일석이조 식단 같지만 속에서는 돌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멸치 반찬과 양파 반찬을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마라. 아침에 멸치를 드셨다면 양파 장아찌나 양파 요리는 점심이나 저녁으로 미뤄서 따로 드시면 됩니다. 즉, 칼슘 섭취 시간과 양파 섭취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양파가 칼슘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둘째, 멸치볶음 요리할 때 양파 대신 마늘을 활용하세요. 마늘도 향이 좋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잖아요. 그런데 마늘에는 양파처럼 칼슘을 굳게 만드는 성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늘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멸치볶음에는 편선 마늘이나 다진 마늘을 넣어 풍미를 더하고 양파는 과감히 빼시는 게 좋습니다. 윤명숙 할머니께도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멸치볶음 하실 때 양파 넣지 마시고 대신 마늘을 넣으시라고, 그리고 멸치 반찬 드신 날에는 양파 음식은 다음 끼니로 미루시라고요. 할머니가 제 조언을 잘 따라주셨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께서 이상하게 옆구리 아픈 게 좀 덜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에 비해 통증 강도가 줄어서 밤에도 잠을 잘 주무신다고요. 그리고 두 달 후 다시 콩팥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0.5cm 돌멩이가 조금 작아져 있었어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크기가 줄어든 게 확인됐습니다. 아마 더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할 겁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선생님, 멸치랑 양파 둘 다 몸에 좋은 건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는 절대 같이 안 먹어요. 하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저도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 수술할 뻔했어요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할머니처럼 이미 결석이 생긴 후라면 경우에 따라 수술이나 시술로 돌을 꺼내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삼위 멸치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죠? 멸치 좋다고 많이 드셨던 분들, 이제 양파랑은 따로 드셔야겠습니다. 아, 나 멸치볶음 좋아하는데 큰일이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댓글에 위험이라고 적어주세요. 멸치 양파 습관이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멸치보다 더 무서운 게 아직 남았습니다. 이제 2위와 1위가 남았는데요. 이 둘은 정말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2위는 우리가 흔히 음식 맛을 고소하게 내려고 쓰는 것이라서 혹시 튀김이나 부침 즐겨 드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2위로 가겠습니다. 2위 튀김 기름 높은 온도의 기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양파의 나쁜 궁합을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뜨거운 튀김 기름과 양파의 조합이에요. 한마디로 양파를 기름에 튀겨 먹는 것입니다. 에이, 난 양파 튀김 잘 안 먹는데?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혹시 양파전을 부치거나 양파볶음을 할 때 식용유를 듬뿍 둘러서 바삭하게 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결국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면 튀기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양파 튀김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저녁 반찬으로 양파링 튀김을 해주셨는데 바삭바삭하고 달큰해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양파 튀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32년 동안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이 혈관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양파처럼 원래 몸에 좋은 재료라도 한번 뜨거운 기름에 퐁당 담그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윤명숙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할머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가게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메뉴가 바로 양파링 튀김이었습니다. 아침마다 6시만 되면 커다란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양파를 튀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대요. 손님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사장님네 양파 튀김은 정말 최고야, 이런 칭찬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손님들 칭찬에 보람을 느끼셔서 더 바삭하고 맛있게 튀기려고 애쓰셨다죠. 그렇게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튀김 기름과 씨름하며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던 할머니께 1년 전쯤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자주 들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차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손발 저림 증상도 잦아졌어요. 할머니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가장 먼저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봤는데 결과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이나 나온 겁니다. 보통 130 이하면 정상으로 보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던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혈관 벽에 기름때, 즉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두껍게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때가 잔뜩 낀 것처럼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튀김 자주 하세요? 할머니가 머쓱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네 선생님, 제가 아침마다 양파 튀김을 해요. 손님들이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름은 자주 갈아주시나요? 그제서야 할머니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기름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매일 갈기는 힘들고 3일에 한 번 정도 새 기름으로 바꿔요. 바로 이겁니다. 생양파에는 혈관 건강에 이로운 퀘르세틴 같은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날로 먹는 양파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하죠. 하지만 양파에 이런 좋은 성분들도 18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을 만나면 순식간에 성질이 변합니다. 좋은 성분들은 파괴되고 우리 몸에 해로운 유해물질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신선한 우유는 우리 몸에 좋지만 한여름 땡볕에 내내 놔두면 상해서 먹으면 탈이 나죠. 양파도 비슷합니다. 좋은 상태로 먹으면 약이 되지만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하면 몸에 해로운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기름이 산패산화되면서 점점 끈적이고 검게 변하죠. 이런 오래된 기름에는 트랜스지방, 과산화물 같은 독성 물질이 잔뜩 늘어나게 됩니다. 그 기름에 양파를 튀기면 양파 자체의 영양 파괴에 나쁜 기름에 이중고가 되는 거죠. 실제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를 180도 이상의 기름에 튀기면 양파에 들어있던 좋은 성분의 78%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10개 중 8개의 영양소가 사라지거나 독성 물질로 변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생긴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혈관 벽을 상처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플라크 기름때가 생기고 그 위에 피떡혈전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윤명숙 할머니는 30년 동안 매일 양파를 튀기면서 그 기름 연기를 들이마셨고 손님들 드시고 남은 튀김도 아까우니까 종종 드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콜레스테롤 220이라는 숫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다리 혈관에 ECM짜리 큰 혈전까지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양파로 전을 부치거나 튀김을 해드시진 않아도 양파볶음 할 때 기름 듬뿍 둘러야 맛있지 하고 식용유 서너 스푼씩 넣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양파를 기름 범벅으로 만들면 우리 혈관에는 독이 됩니다.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파는 가급적 생으로 드시거나 물에 넣고 볶으세요. 물에 살짝 익히면 기름 없이도 볶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로 볶으면 온도가 끓는 점인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양파의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 살아남습니다. 영양 손실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죠. 둘째, 어쩔 수 없이 튀겨 드실 때는 기름은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그리고 되도록 16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만 튀기는 것이 그나마 덜 해롭습니다. 온도계가 없으셔도 빵 한 조각을 넣었을 때 서서히 갈색이 되면 16만 170도 정도거든요.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불을 줄여가며 조절하세요. 저는 할머니께 이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도 크게 깨닫고 가게 메뉴를 바꾸셨습니다. 양파 튀김을 과감히 없애고 대신 양파를 기름 없이 볶거나 생채로 내는 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식사로도 더 이상 튀긴 양파는 드시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한 달 후 할머니께서 숨이 차고 가슴 답답한 게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전에보다 한결 숨쉬기가 편해지고 계단도 좀 수월하게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재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40이나 내려간 거죠. 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식습관만 고쳐서 이런 변화가 나온 겁니다. 할머니는 손님들 좋아한다고 매일 튀겼더니 내 몸만 망가졌네요. 이제는 튀김은 안 하고 다 물에 볶아요. 라고 하시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셨는데 방법을 몰라서 본인 건강을 해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알아내고 회복하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2위까지 알아봤습니다. 꽤 충격적인 내용이지요? 아마 나는 양파튀김 안 먹는다 하신 분들도 앞으로는 양파 요리할 때 기름 사용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혹시 예전에 양파튀김이나 양파전 즐겨 드셨다면 지금 속으로 아차, 큰일 날 뻔했네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댓글에 아차라고 써주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위만 남았습니다. 2위까지도 무섭지만 1위는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니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1위는요, 여러분이 매일 요리하실 때 단맛 내려고 쓰는 바로 그거입니다. 자, 대망의 1위 공개하겠습니다. 설탕, 바로 흰 설탕입니다. 1위 설탕입니다. 자, 드디어 1위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양파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1위는 바로 설탕입니다. 하얀 설탕이요. 설탕이 그렇게 안 좋나? 설마 1위일 줄이야 하고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32년간 수많은 심장병 환자분들을 치료해오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환자들을 쓰러뜨린 숨은 범인 1위가 바로 이 설탕이었어요. 특히 좋다는 음식에 설탕을 섞어서 드시다가 병을 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윤명숙 할머니 이야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할머니는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앞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꿀 대신 매실청 쓰시고 멸치는 양파랑 따로 드시고 튀긴 음식도 완전히 끊으셨어요. 스스로 이제 나는 건강식만 먹는다고 안심하셨죠. 하지만 딱 한 가지를 놓치고 계셨습니다. 바로 냉장고에 늘 들어있던 양파 청양파 절임이에요. 할머니는 양파가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양파청을 직접 담가 드셨어요. 양파를 설탕에 재워서 절인 건데요.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고 한두 숟갈씩 드신 겁니다. 양파 한 개에 설탕 2숟갈 넣어서 절이면 달콤한 양파즙이 나오잖아요. 그걸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아침마다 30년 동안 드셨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뿌듯해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양파청 먹으면서 혈관 관리를 했어요. 라고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한 거예요. 발과 발목이 부어서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는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날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리 혈관에 ECM 크기의 큰 혈전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목숨을 건지셨지만 정말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제가 응급처치로 할머니 목숨을 구해드린 후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앞서 지적한 세 가지 꿀, 멸치, 튀김기름은 이미 개선하셨는데 뭔가 하나 남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혹시 양파청 드세요? 제 질문에 할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답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저 매일 먹는데요. 그게 문제였나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양파 자체는 혈관을 깨끗하게 돕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설탕과 만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설탕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들 하죠. 마치 물에 설탕을 잔뜩 녹이면 시럽처럼 걸쭉해지잖아요. 그럼 혈액이 끈적거리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작은 혈관들은 막히기 쉽습니다. 게다가 설탕은 양파의 좋은 성분과 만나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설탕과 양파의 화합물들이 우리 몸에서 반응을 일으켜 당독소 어드밴스드 GLYCATION 엔드 마이너스 프로덕트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말 그대로 당설탕이 단백질과 엉겨붙어 만들어지는 노폐물인데 이 당독소가 혈관을 서서히 썩히고 상처내는 주범입니다. 이 당독소가 혈관 속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붙어 굳어서 플라크가 만들어지고 결국 피떡혈전이 형성됩니다. 한마디로 혈관이 내부에서부터 녹슬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본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이 당독소 수치가 높으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5.7배나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2022년 연구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10명이 똑같이 지내면 당독소 많은 식습관을 가진 6명 정도는 혈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2024년 대한당뇨병학회 보고서에서는 설탕에 절인 음식청이나 조림 등을 먹으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벽을 더 빠르게 손상시킨다고 했어요. 평소 혈관 나이가 10년씩은 더 빨리 늙는 셈이죠.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양파청이나 유사한 청 종류 담가두신 거 있으신가요? 또는 양파 장아찌 담글 때 오랫동안 두고 먹으려고 설탕 듬뿍 넣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그 달달한 양파청 한 숟갈이 양파 장아찌의 설탕물이 어쩌면 여러분 혈관 속에 피떡을 만들고 있었을지 몰라요. 윤명숙 할머니는 30년간 양파청을 드셨고 양파 장아찌도 간장, 식초에 설탕 넣어 담그셨습니다. 결국 그 좋은 양파가 설탕을 만나 독이 되었고 다리 혈관에 ECM짜리 혈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혈전이 딱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생겨난 걸로 추정돼요. 할머니가 다리가 붓고 숨찬 증상을 느끼셨던 때죠.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나는 건강하려고 양파 먹는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양파청이나 단양파 장아찌 꾸준히 드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양파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청은 만들지 않으시는 게 최고예요. 또 양파 장아찌 담글 때도 설탕은 넣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너무 맛이 없을 텐데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양파 자체의 단맛을 끌어내는 조리법을 쓰는 겁니다. 바로 약한 불에 천천히 볶는 것인데요. 양파를 채 썰어서 기름 없이 약불로 20분 정도 오래 볶아보세요. 처음엔 수분이 나오다가 나중엔 양파 조각들이 캐러멜색처럼 갈색빛을 띠면서 달콤한 향이 납니다. 이게 바로 캐러멜화 현상인데 양파 속 천연 당분이 서서히 녹아나와 단맛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양파볶음이나 양파절임 엑기스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달콤합니다. 설탕을 하나도 안 넣었는데도 충분히 맛있어요. 두 번째, 양파절임이나 장아찌를 만들 때 아예 설탕을 빼고 담가보세요. 식초와 소금, 물만으로도 충분히 절임이 가능합니다. 약간 짭짤하면서 새콤하게 절인 양파, 오히려 설탕 들어간 것보다 뒷맛이 깨끗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저도 환자분들께 종종 권하는 레시피입니다. 저는 윤명숙 할머니께도 할머니, 이제 이 양파청은 깨끗이 버리세요. 앞으로는 양파 설탕에 재우지 마시고 천천히 볶아서 자연 단맛으로 드세요. 양파 장아찌 담글 때도 설탕은 넣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가시자마자 몇십 년 동안 냉장고에 있던 양파청 병을 싹 치우셨다고 해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양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것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양파꿀, 양파멸치, 양파튀김기름, 양파설탕, 이 네 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파는 다시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식품이 될 거예요. 이번 내용 들으시면서 어쩐지 내가 혈압이랑 혈당이 자꾸 올라서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이유였나 하고 느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특히 양파청이나 설탕 절임 양파 드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중단하시길 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경고라고 써주세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윤명숙 할머니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하신 데에는 비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셨죠? 지금부터 드릴 마지막 팁이 어쩌면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따라하셨어요. 꿀 대신 매실청, 멸치와 양파 따로 먹기, 마늘 활용, 튀긴 음식 끊기, 설탕 절임 중단까지 4가지 습관을 다 바꾸셨죠.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지를 더 얹어드렸더니 회복 효과가 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핵심 비법 양파 썰고 15분 기다리기. 자, 그 핵심 비법은 바로 양파를 썬 후에 15분간 그대로 두는 습관입니다. 양파를 그냥 두라고?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양파를 썰면 공기와 맞닿으면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때 양파 속에서 서서히 아주 소중한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혹시 마늘에 알리신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마늘과 양파 모두 알리신이 생기는데 이 알리신이야말로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진짜 보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프라이팬에 확 넣어서 볶아버리면 이 알리신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열에 파괴된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성분을 하나도 못 챙기고 날려버리는 셈이죠. 비유를 하자면 김장할 때 배추를 절이고 물 빼는 시간 필수인 거 아시죠? 그 과정을 거쳐야 양념이 제대로 배고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썰어놓고 15분 정도 그냥 두면 알리신을 비롯한 유익한 물질들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반대로 썰자마자 바로 요리해버리면 그 좋은 물질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생마늘 다져놓으면 처음엔 맵기만 한데 몇 분 지나면 마늘 향이 훨씬 진해지고 풍미가 좋아지죠. 그게 마늘 속 알리신이 공기와 만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양파도 동일해요. 향은 덜 자극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성분들이 10분, 15분 사이에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양파를 썰고 나면 도마 위에 그대로 15분 동안 놔두세요. 그 사이에 다른 재료 준비하고 설거지도 잠깐 하셔도 돼요. 15분 후에 양파를 요리에 넣든 생으로 드시든 하시면 됩니다. 할머니께서 이 방법도 그대로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2주 후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아주 밝으셨어요. 선생님, 희한하네. 다리 붓기가 쑥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시는 겁니다.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는 걸음걸이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리를 질질 끌듯 천천히 걷곤 하셨는데 그때는 경쾌하게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죠? 여쭤보니 할머니가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네, 선생님. 이제 시장도 거뜬히 다녀와요. 계단 오를 때 숨도 하나도 안 차요. 그리고 손발 저리던 것도 언젠가부터 싹 없어졌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6주 후 할머니 건강검진을 다시 했는데요. 다리 혈관을 막고 있던 혈전이 완전히 사라졌고 LDL 콜레스테롤도 220에서 14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거죠. 더욱 놀라운 건 할머니 시력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1년 전 0.3까지 떨어졌던 시력이 0.7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 본인도 신문 글씨가 이렇게 선명했던 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30년 넘게 양파 갖고 별의별 음식을 다 해봤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몰랐네요. 이젠 제 식당 손님들한테도 알려줘요. 양파 썬 다음에 15분 기다리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아, 한 분의 생명을 살렸구나. 의사로서 정말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할머니처럼 혈전 피떡이 생기면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손발이 자주 저리다. 둘째, 다리가 이유 없이 붓는다. 셋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혈관 초음파나 CT 등을 통해 혈전 유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전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생긴 지 2주 이내에 발견하면 주사나 약물로 녹일 수도 있지만 한 달 이상 지나면 혈전이 딱딱하게 굳어서 약으로 안 녹습니다. 그땐 결국 수술이나 시술로 제거해야 해요. 실제로 윤명숙 할머니도 쓰러지자마자 바로 치료를 받으셨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으면 혈전이 심장이나 뇌 쪽으로 올라가 치명적인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 환자 중 한 분인 대구에 사시는 69세 박태홍 어르신 얘긴데요. 이분은 식사 후 바로 뜨거운 욕조에서 목욕하시는 습관이 있었대요. 어느 날 욕조에서 쓰러졌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혈전으로 막혀 뇌졸중 중풍이 온 겁니다. 반신마비가 와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재활치료 중이십니다. 또 서울에 계신 72세 김만수 어르신은 평소 술 드시고 나서 뜨거운 반신욕을 즐기셨는데 그날도 목욕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오셨습니다.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에 손상이 생겨 지금도 약을 달고 지내세요. 이렇듯 혈전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언제든 생길 수 있고 한번 생기면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시간을 들여 양파와 관련된 위험한 습관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좋은 줄 알고 하시던 습관 중에 이런 게 있을까 봐서요. 자, 이제 핵심 내용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양파의 나쁜 궁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파꿀 양파 볶을 때 설탕 대신 꿀 넣지 마세요. 양파의 매운 성분과 꿀의 산성이 만나 독이 됩니다. 대신 매실청 쓰시면 새콤달콤한 맛도 나고 안전해요. 양파 멸치 같은 식사에서 양파 반찬과 멸치 반찬을 함께 먹지 마세요. 양파의 떫은 성분이 멸치 칼슘과 결합해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엔 양파 대신 마늘 넣어 풍미를 더하세요. 칼슘 흡수도 도와줍니다. 양파 뜨거운 튀김기름 양파 튀김, 양파전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지져 먹지 마세요. 영양소 파괴되고 독성이 생깁니다. 될 수 있으면 생양파로 드시고 익힐 땐 물 약간 넣어 100도 이하 온도에서 볶으세요. 꼭 튀겨야 한다면 기름은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양파 설탕 양파청, 양파 장아찌 만들 때 설탕 금지입니다. 양파를 약한 불에 20분 이상 천천히 볶으면 자체의 단맛이 나와서 설탕 없이도 충분히 달아요. 양파 절임도 식초와 소금만으로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양파 썰고 15분 기다리기. 이 습관 하나면 양파의 좋은 성분을 100%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윤명숙 할머니도 30년 된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냉장고에 혹시 양파청 담가둔 병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내일 아침에 양파 드실 때부터는 꼭 15분 재워보세요. 그리고 양파 요리하실 때 이제 꿀, 멸치, 튀김기름, 설탕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한 달 후 분명 몸이 달라질 겁니다. 손발 저릿저릿하던 게 줄어들고 퉁퉁 붓던 발과 다리가 가라앉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찰 거예요. 2달 후 병원 가서 피 검사해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약 하나를 안 먹고 이뤄낸 변화일 거예요. 제가 32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잘못 드시는 바람에 오히려 병을 키운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건강을 챙긴답시고 시작했는데 방법이 틀려서 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대로 알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꼭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주변에도 꼭 알려달라는 거예요. 분명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 어르신들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저분도 맨날 양파 좀 먹는데 하고요. 가족 카톡방이나 단톡방에 이 영상 링크 공유해주시고 직접 만나시면 양파 먹을 때 이러이러하면 안 된대 한마디씩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공유와 조언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고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올릴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퍼뜨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죠. 저도 큰 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댓글에 양파 2글자 적어주시고 오늘부터 나는 뭐는 끊겠다, 뭐를 해보겠다 다짐을 하나씩 써보세요. 예를 들어 양파청 버렸습니다 라든지 앞으로 양파 썰고 15분 기다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모든 댓글 다 읽어보고 하나하나 답글은 못 달아드려도 여러분 응원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습관 하나씩 고쳐가면서 함께 건강해져요. 손주, 증손주들 볼 때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낭만 닥터 비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